안녕하세요. 오늘은 C# 8.0에 도입된 스위치 표현식이 왜 기존 스위치문을 대체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짧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기를 갑계산으로 선언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컴파일러가 인원 멤버 누락 같은 버그를 빌드 시점에 잡아준다는 점, 마지막으로 IL 성능은 기존 스위치문과 완전히 동등하다는 점까지 세 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상태 머신을 짜다 보면 한 번쯤은 본 코드입니다. 적의 상태에 따라 이동 속도를 결정하는 스위치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무브 스피드라는 임시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경고를 피하려고 억지로 기본값을 넣어야 합니다. 둘째, 케이스마다 브레이크가 반복되고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 폴스루 버그가 생기죠. 셋째,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 8번째 줄을 보세요. 데드 상태를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컴파일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QA가 죽은 적이 움직인다고 버그 리포트를 올려야 그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스위치 표현식입니다. 이 차이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위치문은 주방장에게 주는 주문서와 같습니다. 해물 파스타가 들어오면 새우를 꺼내라. 크림 소스를 만들어라. 면을 삶아라. 접시에 담아라처럼 동작 지시 목록을 나열하죠. 결과인 요리는 어딘가에 접시라는 변수에 담아뒀다가 마지막에 손님에게 내줍니다. 반면 스위치 표현식은 메뉴판의 가격표에 가깝습니다. 해물 파스타는 15,000원, 크림 파스타는 12,000원, 그 외는 0원. 이렇게 입력을 출력으로 바로 매핑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손님이 메뉴 이름을 말하면 가격이 즉시 나오죠. 사소해 보이는 구분이지만 언어 차원에서는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주문서는 임시 변수라는 접시가 필요하지만 메뉴판은 값이 바로 다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두 방식의 구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 스위치문은 4단계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담을 임시 변수를 선언하고 각 케이스에서 그 변수의 값을 할당하고 브레이크로 탈출하고 마지막에 변수를 사용하죠. 반면 오른쪽 스위치 표현식은 X 스위치 괄호 안에 A에서 V1, B에서 V2 언더스코어에서 V3 형태로 한 줄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바로 리턴하거나 변수에 할당하거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매칭 상황이 생기면 컴파일러가 경고를 주고 런타임에는 스위치 익스프레션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실행 흐름을 분기하는 것과 입력을 값으로 변환하는 것. 이것이 문과식의 본질적 차이입니다. 같은 로직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먼저 위쪽 디렉트 네임 스테이트먼트 전통적인 스위치 문 버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메서드 시그니처가 있고 그 안에서 6번째 줄에 리절트라는 스트링 변수를 먼저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위치 블록 안에서 각 케이스마다 리절트의 값을 할당한 뒤 마지막 줄에서 리턴하는 4단계 패턴이죠. 임시 변수와 브레이크, 리턴이 모두 등장하는 전형적인 흐름 제어 코드입니다. 이번엔 아래쪽 디렉트 네임 익스프레션 스위치 표현식 버전입니다. 18번째 줄을 보세요. 메서드 본문 자체가 람다 화살표 한 줄이에요. D 뒤에 스위치 키워드가 오고 중괄호 안에 디렉션.up에서 위, 디렉션.down에서 아래 같은 매핑만 나열합니다. 케이스 키워드도 콜론도 브레이크도 없죠. 단순히 짧아진 게 아니라 임시 변수 리절트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관계가 테이블처럼 수직으로 정렬되어 한눈에 읽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법 차이는 스위치 키워드가 변수 앞이 아니라 뒤에 온다는 점입니다. 정식 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표현식이란 변수 뒤에 스위치 키워드를 쓰고 중괄호 안에 패턴에서 값으로 가는 매핑을 나열하는 식입니다.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하죠. 그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리턴 뒤에 붙이거나 변수에 대입하거나 다른 메서드의 인자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식, 익스프레션이라고 불리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스위치 문으로는 부족했을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환값이라는 관점이 없었습니다. 스위치문은 본질적으로 흐름 제어 명령이기 때문에 값을 돌려주려면 반드시 외부 변수를 거쳐야 했죠. 둘째, 폴스루 실수가 잦았습니다. C와 C++의 호환을 위해 브레이크를 요구했는데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다음 케이스로 그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셋째, 완전성 검사가 약했습니다. 이놈의 새 멤버를 추가해도 디폴트 분기가 있으면 컴파일러가 무음으로 넘어갔죠. 넷째, C#7부터 들어온 패턴 매칭과의 조화가 어색했습니다. 분기에서 실행과 분기에서 값이라는 두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고 패턴 매칭은 후자와 훨씬 잘 어울리는 설계였거든요.
결론적으로 값을 계산하는 거의 모든 분기는 스위치 표현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대 C#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스위치 표현식이 스위치 문보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같은 분기 패턴이라면 컴파일 결과인 IL이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앞에서 본 디렉트 네임 스테이트먼트와 디렉트 네임 익스프레션을 릴리스 빌드로 컴파일해서 IL을 뽑아보면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비교해볼까요? 먼저 스위치 문으로 작성한 디렉트 네임 스테이트먼트의 IL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코드 사이즈는 64바이트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스위치 명령이 점프 테이블을 만들어 4개의 ARM 주소를 나열하죠. 이 스위치 명령 하나로 이놈 값에 해당하는 주소로 51에 점프합니다. 다섯 번째 줄의 BRS는 어느 ARM에도 매칭되지 않을 때 기본값 위치로 가는 분기입니다. 열 번째 줄의 디폴트 ARM에서는 물음표 문자열을 st록제명으로 지역 변수에 저장하고 마지막에 ld록제명으로 꺼내서 리턴하죠. 전형적인 스위치 문의 IL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스위치 표현식으로 작성한 디렉트 네임 익스프레션의 IL입니다. 놀랍게도 앞 IL과 비교해보면 한 바이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 코드 사이즈도 똑같이 64바이트. 네 번째 줄의 스위치 점프 테이블도 동일한 4개의 ARM. 열 번째 줄의 언더스코어 분기도 디폴트와 완전히 같은 IL로 변환됩니다. 즉,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둘이 동일한 기계 명령으로 번역된다는 뜻입니다. 표현식이 최신 문법이니 더 느릴 것이라는 걱정은 완전히 불필요합니다. 스위치 명령의 점프 테이블 최적화를 양쪽 모두 그대로 받습니다. 잠깐 IL이라는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IL은 인터미디엇 랭귀지의 약자로 C#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중간 언어입니다. 단넷, 런타임에서 JIT, 즉 Just in Time 컴파일러가 IL을 기계어로 다시 번역해서 실행하는 구조죠. IL을 들여다보면 내가 쓴 C# 코드가 런타임에서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두 IL이 같다고 말한 근거도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인원 같은 정수 분기가 아니라 관계 패턴이나 타입 패턴은 어떻게 변환될까요? 이 경우에는 점프 테이블을 쓸 수가 없습니다. 타입 체크는 숫자 비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컴파일러는 이런 패턴을 이지인스트 명령 체인으로 변환합니다. 이지인스트는 이지 인스턴스의 약자로 특정 타입 인스턴스인지 검사하는 IL 명령입니다.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예시 코드입니다. 쉐입라는 추상 클래스와 그를 상속한 렉탱글, 서클이 있고 getArea 메서드가 쉐입을 스위치 표현식으로 분기하죠. 일곱 번째 줄에서 렉탱글이면 r이라는 변수로 캐스팅받아 위드와 하이트를 곱해 면적을 돌려주고 여덟 번째 줄에서 서클이면 반지름 제곱에 파이를 곱해 돌려줍니다. 아홉 번째 줄의 널 패턴은 쉐입 자체가 널일 때 0을 반환합니다. 이런 타입 패턴 매칭이 컴파일러 내부에서 어떤 IL로 변환되는지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타입 패턴이 실제로 어떤 IL로 변환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코드 사이즈는 94바이트로 인원 분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세 번째 줄의 이진스트 렉탱글이 핵심이에요. 이 명령은 인자가 렉탱글이면 그 참조를 아니면 너를 반환합니다. 바로 다음 st록 제명과 여섯 번째 줄에 brtrue.s가 한 세트로 타입 일치와 캐스트 결과 저장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옛날에 as로 검사하고 as로 또 캐스팅하던 두 단계가 한 단계로 줄어든 거죠. 아홉 번째 줄에서 서클에 대해서도 같은 이진스트 패턴을 반복합니다. 즉, 타입 ARM이 n개면 이진스트 체인이 선형 ON으로 펼쳐집니다. 이넘 점프 테이블과 달리 분기수에 비례하죠. 마지막 15번째 줄에 brPulse.s는 널 패턴인데 이퀄로 널 비교하는 코드보다 훨씬 쌉니다. 다음은 관계 패턴입니다. 점수를 등급으로 변환하는 클래시파이 메서드인데요. 세 번째 줄에서 90 이상이면 A, 네 번째 줄에서 80 이상이면서 90 미만이면 B, 다섯 번째 줄에서 70 이상이면서 80 미만이면 C로 매핑합니다. AND 키워드를 써서 두 조건을 결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런 범위 비교가 IL에서는 어떻게 변환될까요? 관계 패턴의 IL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줄 코드 사이즈가 51바이트로 꽤 작다는 점인데 더 재밌는 건 네 번째 줄입니다. 컴파일러가 80부터 먼저 비교합니다. 원본 코드에서는 A, B, C, F 순서대로 썼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컴파일러의 디시전 트리 최적화입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90과 다시 비교해서 A 또는 B를 결정하고 여덟 번째 줄처럼 80 미만이면 70과 비교해서 C 또는 F를 결정합니다. 순진하게 if else로 적을 때보다 분기수가 로그 단계에 가깝게 줄어든 거예요. 11번째 줄의 BGS는 branch if greater or equal, 즉 크거나 같으면 분기하는 명령입니다. 할당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비교와 점프만으로 완결됩니다. 이제 스위치 표현식의 진짜 핵심 안전장치를 볼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입력이 처리되지 않으면 컴파일 경고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값이 런타임에 들어오면 스위치 익스프레션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던져집니다. 이걸 사람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파일러가 IL 수준에서의 예외 경로를 자동으로 삽입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방향 이넘에 내 방향을 정의하고 앵글 메서드가 각각에 대응하는 각도를 돌려주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9번째 줄에 주석으로 써둔 것처럼 언더스코어 ARM이 없습니다. 보통이라면 밑줄에서 0 같은 기본 ARM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일부러 넣지 않았죠. 이렇게 쓰면 컴파일러가 CS 8524 경고를 띄웁니다. 그리고 런타임에는 방향 이넘에 없는 값이 들어올 경우 스위치 익스프레션 익셉션이 자동으로 던져집니다. 어떻게 이런 동작이 가능할까요? 다음 I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IL이 바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삽입한 예외 경로입니다. 두 번째 줄 BRS를 보세요. 점프 테이블의 모든 ARM을 빗나가면, 즉 내 방향 어디에도 매칭되지 않으면이 분기로 옵니다. 다섯 번째 줄의 박스 명령은 이넘값 D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박싱합니다. 예외 메시지에 원래 값을 포함하기 위해서죠. 마지막 콜 명령으로 throw switch expression exception 메서드를 호출해 예외를 던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박싱 한 번이 IL을 약간 무겁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반면 언더스코어 ARM을 명시하면이 박싱과 콜이 사라지고 대신 adc.i4, M1처럼 단순한 상수 로드 한 줄로 끝나서 IL이 10바이트 이상 짧아집니다. 다만 핫패스가 아니라면 JIT가 콜드로 분류해서 체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동작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가 바로 완전성 검사, 영어로 이그조스티브니스 체크입니다. 컴파일러가 스위치 표현식의 모든 ARM을 분석해서 가능한 모든 입력값이 처리되는지를 검사하는 기능이죠. 빠진 값이 있으면 CS 8524 경고를 날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스위치 문에는 아예 없는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완전성 검사가 스위치 표현식으로 갈아타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제 유니티 실전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태 머신에서 이동 속도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비포 코드를 볼까요? 첫 번째 줄의 주석처럼 기존 스위치 문 방식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스피드를 0F로 억지로 초기화합니다. 경고를 피하기 위한 잡음이죠. 그리고 12번째 줄의 주석이 결정적입니다. 새 상태가 추가되어도 컴파일러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용한 버그의 온상입니다. 이제 애프터 코드입니다. 17번째 줄에서는 스위치 표현식으로 바꿨어요. 메서드 본문 자체가 한 줄 남다예요. 그리고 25번째 줄 주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더스코어 ARM을 일부러 뺐죠. 이렇게 하면 이넘에 스턴드 같은 새 상태가 추가됐을 때 컴파일러가 메서드도 업데이트하라고 CS 8524 경고를 띄워줍니다. 원상 회복 불가능한 실수를 빌드 시점에 잡는 거죠. 줄수는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코드입니다. 다음은 관계 패턴을 활용한 데미지 배율 테이블입니다. HP%에 따라 크리티컬 배율이 달라지는 계산이죠. 위쪽 if else 체인 버전은 읽을 수는 있지만 임계값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아래쪽 10번째 줄에 스위치 표현식 버전이 진짜 매력을 보여줍니다. 13, 14열 5번째 줄처럼 임계값이 수직으로 정렬되면서 HP 10% 이하면 2배, 30% 이하면 1.5배, 60% 이하면 1.2배가 테이블처럼 읽히거든요. 관계 패턴은 C# 9.0에 도입된 기능인데 데미지 공식 같은 수치 테이블을 디자이너와 공유할 때 이쪽이 훨씬 편합니다. 다음은 튜플 패턴을 활용한 2차원 입력 맵핑입니다. 입력 종류와 치면 접촉 여부라는 두 축을 동시에 보는 상황이죠. 5번째 줄에서 인풋과 is grounded를 튜플로 묶은 뒤 스위치에 넘깁니다. 7번째 줄에서 점프 입력이면서 지면에 있으면 일반 점프, 8번째 줄에서 점프 입력인데 공중이면 더블 점프가 됩니다. 10번째, 11번째 줄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입력을 지면 상태에 따라 그라운드 콤보와 공중 공격으로 가릅니다. if 중첩으로는 3단계가 필요한 분기가 진리표 한 덩어리로 평면화됩니다. 신입 개발자가 처음 봐도 공중에서 점프 누르면 더블 점프를 한눈에 읽어낼 수 있죠. 이번에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계층을 스위치 표현식으로 분기하는 예시입니다. 아이템 데이터, 밑에 웨폰 데이터, 아머 데이터, 컨슈머블 데이터 같은 자식 타입들이 있죠. 8번째 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웨폰 데이터 W when W. 데미지가 100을 초과할 때. 이건 타입 패턴과 웬절이라는 가드 조건이 결합된 형태예요. 9번째 줄에서 같은 웨폰 데이터지만 가드가 없으므로 8번째 줄이 먼저 평가되지 않으면 여기로 옵니다. 강력한 무기 조건을 반드시 위에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웬절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평가되니까요.
그리고 12번째 줄처럼 널 패턴이 명시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하세요. if 널 검사를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니티의 IL2CPP 환경에서 고려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IL2CPP는 스위치 표현식을 평범한 C++ 분기로 변환하기 때문에 모바일 빌드에서 특별한 함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위치 익스프레션 익셉션 경로가 각 언매치드 표현식마다 삽입되어 빌드 크기를 조금 늘립니다. 핫패스에서는 언더스코어 와일드카드를 명시의 경로를 제거하면 조금 더 깔끔하죠. 또 주의할 부분이 왼절인데요. 문자열 보관 같은 할당이 섞이면 ARM마다 스트링 할당이 발생하니 업데이트 같은 핫패스에서는 왼절을 단순 비교로만 유지해야 합니다. 제네릭 메소드에서 인터페이스 타입 패턴을 여러 개 쓰면 IL2CPP의 제네릭 공유 과정에서 코드 블로트, 즉 코드 비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값 타입을 인터페이스 패턴으로 검사하면 매 호출마다 박싱이 생깁니다. 핫패스에서는 반드시 구체 타입 패턴만 써야 합니다. 이제 흔한 실수와 엣지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언더스코어 와일드카드를 기본값처럼 남발하는 것입니다. 위쪽 비포 코드 6번째 줄을 보세요. 나머지는 다 5F로 처리하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치명적입니다. 에너미 스테이트에 스턴드 같은 새 상태가 추가되어도 컴파일러가 조용히 5F로 처리해버립니다. 아래쪽 애프터 코드 9번째 줄에서는 언더스코어를 아예 빼고 모든 인원 멤버를 명시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상태가 생기는 즉시 CS 8524 경고가 뜹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인원 분기에서 언더스코어는 가능하면 빼세요. 타입 패턴처럼 닫힌 계층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언더스코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왼절에서 비싼 연산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부터의 비포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에서 같은 find target 메서드가 ARM마다 반복 호출됩니다. ARM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평가되니까 중복 연산이 쌓이죠. 아홉 번째 줄부터가 해결 방향입니다. 13번째 줄에서 타깃을 먼저 변수에 저장한 뒤 그 변수와 캔시 타겟 결과를 튜플로 묶어 스위치에 넘깁니다. 15번째 줄을 보면 낫널과 true가 튜플로 조합되어 공격 ARM이 되죠. 애프터 코드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16번째 줄에 not null과 false의 조합으로 탐색 ARM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공통값을 한 번만 계산하고 재사용하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규칙은 명확합니다. 비싼 연산은 반드시 스위치 밖에서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를 튜플 패턴으로 받으세요. 왼절 안에서 반복 호출하지 말고요.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왼절이 예외를 조용히 삼킨다는 점이에요. 왼절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런타임은 이 예외를 조용히 폴스로 간주하고 다음 ARM으로 넘어갑니다. 트라이 캐치의 예외 필터와 동일한 동작이죠. 그래서 로깅이나 상태 변경 같은 부작용이 섞인 왼은 예외가 터져도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디버깅이 매우 어려워져요. 규칙은 단순합니다. 왼절에는 순수 비교만 두세요. 부작용 있는 코드는 반드시 스위치 바깥으로 빼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ARM 안에 여러 줄 로직을 우겨 넣는 것입니다. 위쪽 비포 코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input.a ARM 하나에 데이트타임 계산, mass.squareroot 호출, get cached 결과까지 세 가지가 뒤엉켜 있습니다. 스위치 표현식의 본질인 테이블처럼 읽히는 매핑이 완전히 흐려지죠. 게다가 ARM은 단일식만 허용하기 때문에 중괄호 블럭을 쓰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아래쪽 애프터 코드가 올바른 패턴입니다. 12번째 줄처럼 input.a ARM은 컴퓨터 A라는 지역 함수나 별도 메서드를 호출하는 한 줄로만 두고 복잡한 계산은 그 함수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스위치 표현식이 매핑 테이블이라는 본질을 유지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매칭 순서 실수입니다. 위쪽 비포 코드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상위 타입인 쉐입이 먼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렉탱글과 서클도 쉐입을 상속받으니 모든 값이 네 번째 줄 ARM으로 가버립니다. 다섯 번째 줄에 렉탱글 ARM은 절대 도달할 수 없죠. 컴파일러가 CS 8510 경고로 알려줍니다. 아래쪽 애프터 코드가 올바른 순서입니다. 14번째 줄처럼 나머지 쉐입을 아래에 두고 구체적인 렉탱글과 서클을 위에 배치했죠. 핵심 규칙은 타입 패턴은 위에서 아래로 첫 번째 매칭을 택하므로 더 구체적인 것에서 더 일반적인 것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니티 전용 함정입니다. 모노비헤이비어나 유니티 엔진 점 오브젝트의 널 처리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의 주석에 핵심이 있습니다. 유니티 오브젝트는 디스트로이 이후에도 C# 참조는 살아있지만 이퀄 널은 true를 돌려주도록 이퀄 연산자가 특수하게 오버로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줄의 스위치 표현식 널 패턴은 이 오버로드된 이퀄을 쓰지 않고 IL 수준에서 BR 폴스, 즉 진짜 널 참조 체크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로이 직후에 가짜 널 상태는 널 패턴에 잡히지 않고 언더스코어 ARM으로 빠져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디스트로이된 객체도 없음으로 다루고 싶다면 메가바이트 이퀄 널을 별도로 검사해야 합니다. 유니티 특유의 함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 6번째 함정은 핫패스의 ARM에서 새 객체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위쪽 비포 코드 6번째, 7번째, 8번째 줄을 보세요.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서 매 프레임마다 뉴 아이드 뷰, 뉴 체이스 뷰, 뉴 디폴트 뷰가 호출됩니다. 업데이트는 초당 60번에서 120번씩 실행되니 짧은 수명의 객체라도 누적되면 젠 영지시가 잦아지고 프레임 드랍으로 이어지죠. 아래쪽 애프터 코드 13번째 줄부터가 해결책입니다. 인스턴스를 리드 언리 필드로 미리 한 번만 생성해두고 ARM에서는 그 캐싱된 참조만 반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스위치 표현식 자체가 할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ARM 안에 식이 만든다는 점입니다. 핫패스의 ARM은 반드시 갓타임만 반환하거나 미리 캐싱한 참조만 돌려주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C# 버전별 패턴 매칭의 발전사를 훑고 가겠습니다. 맥락을 알면 지금의 스위치 표현식이 어떤 설계 고민의 결과물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C# 7.0이 2017년 버전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스위치문에 타입 패턴과 왼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이트먼트였기 때문에 값을 반환하지 못했죠. 패턴은 있지만 표현식은 아직이었던 과도기입니다. C# 7.0 시절 코드입니다. 스위치문 안에서 6번째 줄처럼 int n, when n, 0 같은 타입 패턴에 when 가드를 붙일 수 있게 됐죠. 7번째 줄에서는 스트링 s로 타입 매칭과 변수 바인딩을 동시에 하고 8번째 줄에서는 너를 케이스로 바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전히 스위치 키워드는 괄호 앞에 오고 케이스와 콜론, 리턴으로 명령 흐름을 제어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진일보했지만 구조적으로는 아직 흐름 제어 명령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2019년 C# 8.0, 바로 이 버전이 전환점입니다. 스위치 표현식이 정식으로 신설되고 프로퍼티 패턴과 위치 패턴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분기 문법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바뀐 순간이죠. C# 8.0에서 같은 디스크라이브 함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두 번째 줄에서 스위치 키워드가 변수 뒤로 왔고 각 ARM이 람다 화살표로 입력과 출력을 매핑합니다. 앞서 본 스위치 문 버전과 비교하면 훨씬 간결하죠. 더 흥미로운 것은 11번째 줄부터의 디스카운트 메서드입니다. 13번째 줄처럼 중괄호 안에 스테터스가 VIP 가면서 어마운트가 10,000원 이상일 때 라고 프로퍼티 조건을 직접 적을 수 있게 됐어요. 14번째 줄에서는 스테터스가 VIP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퍼티 패턴이죠. 객체의 속성을 직접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강력한 기능입니다. 2020년 C# 9.0에서는 관계 패턴과 논리 패턴이 추가됐습니다. 5번째 줄에 0, 5어 100을 보세요. 5어 키워드로 여러 값을 하나의 ARM에 묶을 수 있게 됐습니다. 6번째 줄의 0, AND 백은 AND 키워드로 범위를 표현한 것이죠. 4번째 줄의 0처럼 비교 연산자를 그대로 패턴에 쓸 수 있는 것이 관계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줄의 나 패턴은 S is not null and length가 0보 다큼이라는 식으로 부정 조건까지 한 줄에 담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유니티 개발자에게 중요한 호환성 정보가 있어요. 유니티 2021.2부터 C# 9.0을 공식 지원합니다. 그 이전 버전에서는 관계 패턴을 쓸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021년 C# 10.0에서는 확장 프로퍼티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줄 방식과 네 번째 줄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이전에는 중첩된 프로퍼티를 검사하려면 중괄호를 3겹씩 쌓아야 했는데 C# 10.0부터는 점 표기법으로 한 줄에 평탄하게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 커스터머 중괄호 어드레스 중괄호 CT 대신 네 번째 줄처럼 customer.address.ct 서울이라고 쓰는 거죠. 가독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C# 11.0에서는 리스트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줄 빈 대괄호는 빈 배열이란 뜻이죠. 다섯 번째 줄 대괄호 안에 바 x는 요소가 정확히 하나인 배열이라는 의미이고 여섯 번째 줄 대괄호 1은 1과 2로 시작하는 배열, 일곱 번째 줄 대괄호 점점 99는 99로 끝나는 배열을 매칭합니다. 점점이 슬라이스 패턴이에요. 배열 검사 코드가 놀랄 만큼 짧아지죠. 유니티 2023.1 이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버전별로 쭉 살펴보면 한 가지 일관된 패턴이 보입니다. 표현력은 버전마다 계속 풍부해지는데 IL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컴파일러가 새 패턴을 기존에 있던 명령인 easyinst, brtrue, 스위치 등의 조합으로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차원에서는 새로운 문법이지만 런타임 차원에서는 익숙한 명령의 재조합이죠. 덕분에 최신 패턴을 과감하게 써도 런타임 비용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성능 걱정 없이 표현력의 이점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스위치문은 명령이고 스위치 표현식은 값이라는 점이 본질적 차이입니다. 반환값 측면에서 스위치문은 외부 변수가 필요하지만 표현식은 그 자체가 값이라 바로 리턴할 수 있죠. 브레이크는 문에서는 필수지만 표현식에는 아예 없습니다. 완전성 검사는 표현식이 훨씬 강해서 CS 8524경고로 잡히고 미매칭 동작도 표현식은 스위치 익스프레션 익셉션을 던지는 반면 문은 조용히 통과해버립니다. 패턴 매칭은 표현식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IL 성능은 두 방식이 완전히 동등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스위치문은 부작용 있는 실행에만 쓰고 스위치 표현식은 값 계산 분기에 쓰는 겁니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값을 돌려주는 분기라면 스위치 표현식을 기본 선택지로 쓰세요. 둘째, 여러 줄 부작용을 실행하는 분기에만 스위치문을 유지하면 됩니다. 셋째, 인원 분기에서 언더스코어를 가능하면 빼고 모든 멤버를 명시해 컴파일 경고를 안전망으로 활용하세요.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습관입니다. 넷째, 타입 분기에서는 구체적 타입을 위에 상위 타입을 아래에 배치하는 순서를 꼭 지키세요. 다섯째, 왼절에서는 비싼 연산을 반복하지 말고 부작용 있는 코드도 넣지 마세요. 예외가 조용히 삼켜지니까요. 여섯째, 업데이트 같은 하패스의 ARM은 값 타입만 반환하거나 미리 캐싱한 참조를 돌려주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6가지만 지켜도 스위치 표현식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입니다. 스위치 표현식은 분기를 값 계산으로 선언하는 문법입니다. 임시 변수, 브레이크, 디폴트 누락버그를 한 번에 없애고 패턴 매칭과 결합되어 수직 테이블처럼 읽히는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IL 성능은 기존 스위치문과 완전히 동등하니 성능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신규 코드의 기본 선택은 표현식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쓰는 분기 코드를 스위치 표현식으로 시작해보시고 기존 스위치문 중에서 값만 반환하는 것들은 리팩터링 대상으로 삼아보세요. 감사합니다.